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극학부 박사과정에 있는 이현서라고 합니다. 음, 저는 일단 불교나 선에 대해서는 생소하고요. 그래서 많이 부족하지만 제가 공부한 대로 일단 발표를 하겠습니다. 예, 간화선에 대한 내용이고요. 다음 페이지로, 다음 페이지 넘기는 건, 예. 음. 간화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먼저 상당 법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상당 법문이란 선사가 사과자에 올라가는 법문을 의미하고, 그래서, 어, 그 단번에 열애지에 들어간다. 일초직입 열애지라는 어떤, 목표를 향해서 하는 어떤 법문이고요. 결국은 그 화두 참구를 통해서 본래 면목, 깨닫게 한다. 곧바로 부처가 된다. 뭐, 요런 이제 걸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간화선에 가기 전에 이 간화선 자체가 제일 처음에는 보리 달마가 이제 중국에 이렇게 전파한 것이고, 그렇게 시작을 해서, 음, 이후에 이제 그 간화선이란 명칭을 만든 건 뒤에 나오는데, 대해종고 스님이 만들고, 또 우리나라에는 고려 중기에 진울 스님께서, 이 수행법을 이제 전파하면서 예, 전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화선이라고 이제 하기에 앞서서 선수행에 있어가지고 실참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참이란 화두 참구를 실천한다. 한마디 일구로 깨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보니까 제1구, 제2구, 제3구 이렇게 스님들이 말씀을 하시던데 제1구라는 것은 모든 것을 생략하고 단 하나의 한 구로 예, 모든 것을 깨치는 그래서 그게 법문의 핵심이라고 하고 이걸 만약에 이해를 못한다. 도반들이 이해를 못한다 하면 제2구 그래서 법문의 핵심을 조금 더 설명해 나가고 뭐 제3구 뭐 이런 식으로 이어간다고 합니다. 간화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벽암록을 알아야 하는데요. 그 벽암록은 이제 달마가 전하고 그 이후에 음, 송고백칙이라는 그러니까 여기 설두 중현선사가 편찬한 송고백칙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그런 화두를 모아놓은 그러니까 선문답 백칙을 이렇게 모아놓은 것이라고 해요. 근데 그게 워낙 어려워가지고 사람들이 접근을 못했는데 원호 극근 선사가 요것을 그러니까 수시와 착어 평창을 첨가했다 그러니까 설명을 더 붙여가지고 간행한 책이 벽암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벽암록은 간화선의 교과서 같은 책이에요. 그래서 요게 있어서 간화선이 전해질 수 있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간화선 명칭을 만들어낸 대해종고 스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벽암록이 간화선의 어떤 수행 교과서라고 한다면, 이 간화선 명칭을 만들어낸 대해종고 스님은 이 벽암록 간본을 전부 회수해서 태워버립니다. 예, 그 이유는 음, 너무 이 선 어록이 난해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 문자에 갇혀버린다. 그래서 오히려 이걸 태워버리자 해서 태웠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전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선승들이 벽암록에 매달려서 실제 수행은 소홀히 하면서 흉내만 내는 구두선에 빠지는 것을 우려했다. 그래서 그 대종고 스님이 벽암록을 태워버린 일화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을 해봤습니다. 이제 간화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간화선의 정의를 보니까 공안을 직접 참고해 마침내 꿰뚫어서 깨달음에 이르고자 하는 것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볼 간자고 그 화두를 보는 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안이 너무 어려워서 뭔가 찾아보니까 그 선종에서 말하기를 도를 터득하기 위해서 제시한 생각하게 하는 언어와 행동, 예, 즉 화두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화선은 간단히 화두를 깨치는 선입니다. 그래서 간화선을 저는 사실은 이게 뭔지 뭐 정의나 역사보다도 이게 뭔지 너무 알고 싶어서 제가 이제 연습을 좀, 예들을 좀 찾아보았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양무제와 보리달마의 일화입니다. 보리달마가 최초로 중국의 선의 가르침을 전파한 스님이시고요. 양무제가 어느 날 보리달마와 대화를 하는데요. 여하시 성제 제일이 이거를 해석하면 어떤 것이 성스러운 진리의 제일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달마 스님이 확연무성, 그래서 확연히 드러나 성스러운 것이 없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 드러나 있는데 왜 성스러운 것을 찾느냐라는 답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양무제가 알아듣질 못한 것 같아요. 그 다음 질문으로 대짐자 수호, 나를 대해서 말한 당신 누구요? 당신 누구요라고 물었는데 달마 스님이 불식, 모로라고 말하고 이제 이 둘의 대화는 끝이 나고 어, 양무제는 그러니까 달마 스님은 양무제가 이해를 못했다라고 생각을 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뭔가 간화선이라 하면 여기 나오는데요. 그 다음 예까지 한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 다음에 일화는 이 굉장히 유명한 일화라고 하는데 조주 스님의 일화입니다. 한 학인이 부자 환유 불성야,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조주 스님이 없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불교에서는 일체 중생이 불성이 있다고 했는데 조주 스님은 없다고 말씀하신 거죠. 근데 조주 스님이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있다라고 답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간화선, 선종은요, 부정 역설 패러독스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격외도리라고 하는데 언어와 생각을 뛰어넘는 선의 세계, 그래서 언어의 역설로 도리를 깨친다. 그래서 간화선에서는 이제 참고, 참의라고 하는데요. 참의는 이제 어째서, 왜, 무엇 이렇게 의심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참고는 이제 하나의 화두를 말하고요. 그래서 이 말을 들으면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불성이 있다 했는데 없다고 하네? 여기서 시작하는데 이 의심이라면 어떤 우리가 뭔가 의심하는 것과 좀 다르게 호기심과 궁금증을 합친, 그래서 궁리하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예입니다. 이제 선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법문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안심 법문이라는 또 법문이 있습니다. 이 법문은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는 법문이고요. 이제 이조 해가 스님의 예입니다. 이제 선의 달마 스님 다음에 이조 해가 스님이 달마 스님한테 묻기를 이렇게 제 마음이 너무 불안합니다. 이 불안을 가시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달마 스님께서 그래 그대 불안한 마음을 한번 내놔봐라 했더니 해가가 생각해 보더니 없습니다 라고 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허공은 걸릴 게 없는데 걸린다는 있다라.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감지하면 글이 되어버린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내가 이 불안이라는 것도 어쩌면 실체가 없는데 그 실체가 없는 것을 인식하는 것, 인지하는 것, 이게 깨달음이다. 이렇게. 그래서 간화선에서는 화두, 말의 머리, 생각, 즉 마음, 이게 저희 뇌과학 수업에서도 배우는 것인 것 같은데요. 결국은 마음, 생각, 화두, 이게 다 하나로 통하기 때문에 내 마음을 먹기 따라서 일체 유심조 결국 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서양 명상에서 말한 마인드풀니스랑도 사실은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두라는 것은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드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좋아하는 것에는 저절로 끌리는 것처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 이것을 그 이 간화선에 있어서 기법으로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두의 기법이라고 하면 이걸 억지로 내가 화두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해 가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유레카도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인데요. 아르키메데스 왕의 일화의 경우 그 왕관이 실제로 순금일까라는 의심에서 시작했지 않습니까? 이 발견이라는 것이. 그래서 사실은 의심, 계속 이 왕관이 진짜일까? 아닐까에 대한 화두. 이걸 갖고 가다가 결국은, 육조에 들어가서 이제 깨달음을 얻는, 그래서 유레카 깨침, 요렇게도 한번 좀 간화선을 연결해 봤고요. 그리고 간화선의 핵심 중에 하나는 불림 문자입니다. 예, 그래서 진리는 문자나 말로 전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을 봤을 때는 다리가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다리에 있으면 물이 흐르는 거고요. 그래서 내 고정관념을 벗어나라. 그리고 이
가나선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던 역사적인 맥락에서는 당시에 노장사상, 도교가 되게 붐을 일었던 시기가 있는데 그때 또 무위사상과도 맞닿아서 예, 요게 가나선이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됐었다고 하는데요. doing without doing 하지 않음, 그러니까 하지 않음, 예, 무위와도 맞닿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부처다, 뭐 관심법, 예, 요렇게 들어오고요. 하지만 이 간화성 같은 경우 텍스트가 없다 보니까 그런 한계로 인해서 조금 체계화라든가 이런 것이 안 되면서 좀 사양길에 접어들었다고도 합니다. 아, 벌써 다 했네요. 네, 교수님, 저는 발표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아,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어려운 주제인데, 하여간 잘 준비를 잘 하셨습니다. 혹시, 어, 그 코멘트나 질문이나 뭐 이런 거 있으시면은 하세요. 가나선, 명상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음, 명상하고는 왜 다르냐면, 어, 이거는 깨우침에 있습니다. 예. 아, 그거는 이제 어떤 그 명상의 깊이를 얘기할 때에 명상은 이제 넓이를 추구하는 그 대중한테 많이 퍼지는 쪽으로 그 방향을 잡은 게 명상이라고 한다면은 네, 가나서는 이거는 이제 불교에서 예, 스님들이 하는 거니까 이거는 깊이를 추구하는 깨침을 네, 추구하는 거다.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방향성에서는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게 네, 분명하고요. 네. 방법론에 있어 가지고는 명상하고 어떻게 다르겠어요? 이게 방법론에서는 이게 어 명상의 경우는 뭐 예를 들어 그 윗바사나나 뭐 이런 것도 예를 드시더라고요. 근데 보면 뭐 40가지 방법론 뭐 이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간화성 경우는 사칙으로 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단박에 깨달음에 이르는 이게 핵심이다 보니까 어떤 어 일반 명상하고는 좀 많이 다르고,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그리고 가장 큰 그 핵심은요, 이게 어떤 화두를 깨치는 데 있어서, 아, 단순한 명상, 어떤 마음을 이렇게 정화시키고 안정을 취하는 것과 이것은 다르게, 어쨌든 이게 목적의 차이인 것 같긴 한데요. 예, 어쨌든, 그러니까 예, 이제 예, 도달하려는 예, 예, 목표는 분명히 이제 예, 차이가 예. 있었고요. 그 그리고 방법은 이게 방법론도, 참선을 하는 예, 방법에 있어가지고 예. 명상하고 가나선하고는 어떻게 다를까요? 명상은 호기심이나 의심으로 시작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간화성 같은 경우는 뭔가, 뭔가 의심, 그러니까 아까 말한 의심이랑 호기심과 궁리함으로 시작되는데요. 그런 어떤 깨달음을 얻기 위한 궁금증에서 시작한다면 일반 명상은 그렇지는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방법론에서는 그런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저도 이게 이제 항상 가나선하고 명상하고가 대비가 되고 어떤 점에서 같고 어떤 점에서 틀리느냐 하는 게 이게 그 이제 굉장히 큰 질문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그 만회관에 있는 그 명상센터도 음, 거기 선명상센터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잖아요. 그죠? 네, 선하고 명상하고 네, 이 두 개 다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래 어떤 사람들은 선하고 명상하고를 음, 이거를 동격에다 놓고 그렇게 쓰면 되느냐 하는 이런 그걸 가지고 좀 논란이 되는 거가 학회에서도 있었고 네,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분명히 다른데 네, 어떤 면에서는 또 같은 부분을 공유를 하잖아요. 네, 네, 네.
음, 근데 너무 다르게, 이거 어떻게 이거를, 음, 이게 목적 자체가 다르다 보니, 저는 그걸로 오히려 봐야 되는 것 같고요. 이 간화성 같은 경우 어쨌든 패러독스, 역설, 뭐 부정, 의심 이런 쪽이기 때문에 일반 명상하고는 좀 어떤 추구하는 아까 방향성이 틀리고 그러다 보니까 방법론적으로도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명상의 그 베이스는 알아차림이잖아요. 네, 알아차림. 그러니까 예, 마인드풀리스 예, 영어로는 이제 마인드풀리스가 그 근저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가나서는 알아차림이 밑바닥에 있는가요? 있습니다. 알아차림도 있습니다. 아, 이게 이제 결국은 두 가지인데요. 잠시만요. 아, 예,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게 그 가나선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윗바사나와 사마타가 고루 갖춘 수행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동시에. 예, 예. 예. 그게 핵심이라고 하는데요. 음, 알아차림도 있지만, 음, 음, 이- 이- 동시에 그게 특징이라고 하는데, 잠시만요. 이게 결국은 그 도노 점수, 정의 쌍수 이렇게 같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동시에 고요함, 명상이 말하자면 고요함을 불러일으킨다면 고요함과 지혜의 작동이 같이 일어난다, 작용된다. 그것이 가나선이라고 합니다. 지금 개념이 갑자기 위파사나 사마디 이런 게 나오면서 조금 혼동스러워지는데요. 네, 우선 제가 아는 대로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갈게요. 네, 예, 사마디는 집중, 한자로는 그칠 지자, 지라 그러고, 위파사나는 볼관자가 예, 본다는 건데, 이게 뭐 알아차림하고 제일 가까운 그런 표현으로 할 수가 있겠고, 네, 어, 부처님은 초기 경전에 보면은 그 사띠 얘기를 제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음, 그러니까 사띠 당신의 그 수행 방법이 사띠라고 하는 경우가 90%, 그다음에 위파사나라고 하는 경우가 한 10%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제가 나가는 선원의 부타팔라 스님의 음, 말씀입니다. 네, 어, 제가 니까야를 읽어본 경험으로는 주로 사띠이고, 그 다음에 사마디와 vipassana 이게 두 개가 짝을 이루어서 수행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지관 수행을 해야 한다 하는 그 문구가 음, 안구따라 니까야에 보면은 수도 없이 나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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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안구따라 니까야는 부처님의 원음이고 그 네, 부처님도 이 사띠 위파사나 이거를 말씀을 하셨는 거가 맞는 것 같고요. 네, 그 그렇게 보면은 사띠, 사마디, 위파사나 이 세 개 단어가 수행의 용어가 지금도 이게 굉장히 혼동스럽게 이렇게 음, 세상에 나와 있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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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한 거는 이 세 가지가 따로따로 분리돼서 하는 수행은 없다. 네, 전부 다 세 가지가 동시에 가는데 어디에 방점을 두느냐에 따라 가지고 음, 사마디 수행이다. 그다음에 위파사나 수행이다. 사티 수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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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마디 수행은 마음을 정화시키는 네, 마음을 가라앉히는 수행. 그래서 사마디를 해가지고 마음을 고요하게 해가지고 색계 사선, 무색계 음, 사선까지 가는 것.
그게 사마디 수행이고, 그것을 하기 위해 가지고, 어, 그러니까 대상을, 뭐를 가지고 이렇게 사마디 수행을 하는데, 그게 명상 주제라 그럽니다. 그거가 40가지가 있다는 거고, 아, 예, 예, 호흡 알아차림도 하나의 명상 주제고, 예, 그다음에 우리 몸의 각 부분들을 가지고 하는 수도 있고, 지수화풍으로 하는 수도 있고, 예, 뭐 이런 식으로 예, 부처님의 부처님을 생각함, 뭐 이런 식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각함, 뭐 이런 식으로요. 뭐 하여간 그 40가지가 됩니다. 그게 그 아비담마에서 가르치는 거고요. 아비담마가 뭐그 경전에 없는 거를 그냥 스님들이 생각해내서 한 것이 아니라 다 아비담마도 경전에 근거해서 그런 거를 정리한 거라고 하니까 아마 경전에도 40가지 명상 주제가 나오는가 봅니다. 니미타를 먼저 만들어야 된다 그래요. 음, 니미타 하는 거 얘기 아시죠? 그죠? 그 네, 이미지를 뭐 이렇게 불도 하나의 명상 주제가 되는데, 불을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뚫어지게 보고 어떻게 하면은 불에 네, 대한 이미지가 머릿속에 딱 떠오른다. 네, 그걸 니미따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네, 니미따를 먼저 또 올리는 게 사마디 수행의 첫 번째 단계로 들어가는 거고, 그걸 가지고 계속 붙잡고 이렇게 어쨌든 어떻게 하면은 세계선에 들어가고 무세계선에 이어져 가지고 들어간다. 어쨌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걸로 제가 배웠습니다. 그게 이제 사마디 수행이고, 근데 사마디 수행으로는 도에 들어갈 수가 없고, 사마디 수행 하다가 빠져나와서 위파사나 수행을 해서 도에 들어간다. 위파사나는 물질이나 마음의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하는 것. 생멸을 관찰하는 거가 윗바사나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여러 단계를 거쳐가지고 도과를 정득하는 거다. 그렇게 아비담마에서는 설명을 합니다. 그럼 사티는 뭐냐? 사티는 말 그대로 그냥 알아차림이에요. 알아차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단순하게 호흡이 들고 남, 아나, 아빠나를 알아차림하는 것. 그다음에 호흡하면 배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를 알아차림하는 것. 근데 사티를 그렇게 하는데 집중해서 알아차림하기 때문에 당연히 삼마디하고 위파사나가 동시에 가는 거고요. 그래서 사티도 알아차림이고 위파사나도 알아차림인데 두 개가 어떻게 다르냐 하는 거는 보타팔라 스님의 설명으로는 사티는 기준점을 정해놓고 그거를 계속, 코끝에다가 기준점을 정해놓고 호흡이 코끝을 스치며 들어가면은 아나 하고 알아차림하고 날숨으로 빠져나오면은 아빠나 하고 이름 붙이고 알아차림하고 그것만 계속 반복하는 거. 그러다가 망상이 또 오르다든가 뭐 하면은 알아차림이 다른 데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빨리 다시 또 망상하는 거를 알아차리고 다시 기준점으로 돌아와서 또 아나 아빠나 하고 알아차림하는 거. 기준점이 있으면은 삿띠고 없으면은 그냥 일어나는 대로 알아차림하는 것이 윗바사나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명상도 그냥 일어나는 대로 네, 분별 판단 없이 그냥 알아차림하라 그러잖아요. 그런 명상은 윗바사나에 더 가깝다. 방법론적으로 볼 때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가나선하고 명상하고가 어떻게 다른가? 제가 오늘도 뭐 하여간 뭐 어떻게 다른가 이런 게 유튜브에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가나성하고 명상하고 이게 다른가 같은가 뭐 많이 나오는데 오늘도 제가 오전에 그 법상 스님의 법문을 또 들었습니다. 법상 스님의 법문은 명상은 뭐 누구나 다 이제 다 아는 쉽게 그냥 일어나는 대로 알아차림하며 따라가는 것 이거고 가나서는 화두를 던져놓고 그 화두를 알아차림하는 거다. 그 화두라는 거는 풀리지 않는 어떤 그
어려운 그런 질문 같은 거 그런 예, 거잖아요. 그거를 계속 생각하는 거다. 그러면은 가나서는 카메라 화두를 껐어. 생각하는 건데, 학생 발표하는 예. 동안 화면을 볼 것도 없어. 예, 예. 어, 그 마이크 좀 꺼주시고요. 그러면은 그 어, 명상은 알아차림 하는 건데 계속 뭐를 하여간 알아차림 하는 거고, 가나서는 화두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다. 예. 생각하는 거하고 알아차림 하는 거하고가 같은 거냐? 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생각이 곧 마음이라 하니 저는 같다고는 생각은 하는데 이제 교수님 그 어떤 아까 수행법에 있어서 차이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저는 사실 가나선 이게 책으로는 너무 어려워서 각산 스님 강의를 예, 봤거든요. 예. 각산 스님이 이 이야기 하기를 그 아까 말씀하신 윗바사나나 사티 이러한 것들은 이게 단계를 거쳐서 뭐 이렇게 해야 되는 수행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방법적으로. 이게 점오죠, 그죠? 예, 예, 예. 근데 가나서는 그럴 필요가 없이 한 번에 다 된다. 예, 이거야 정말. 그걸 도노라 예, 그러잖아요. 번호. 예, 예, 예. 예, 예. 그렇게 표현하셨고요. 그리고 사실은, 사실은 또 한편으로는 가나선 자체가 분별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니까 분별심 자체가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은. 사실은 뭐 옳고 그름이 어딨느냐, 사실은 아예 없는 걸 뭐 이런 거잖아요, 말하자면. 있지도 않은 실체에 대한. 그래서 생각이라는 것도 사실은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인데, 근데 어쨌든 알아차림이냐, 알아차림이 화두라는 것은 화두를 계속 끌고 가는 것이 생각과 어떻게 다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도노로 예, 한순간에 예, 깨침을 얻는 게 예, 가나선이잖아요. 예, 그 깨침이라는 것은 아마도 세상 이치를 아는 예, 거겠죠. 예. 예, 그래서 예. 유레카와 같은 그런 예, 유리카 같은 예, 게 맞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 그 깨침하고 세상 이치를 어느 한 순간에 깨친 그 상태하고 윗바사나나 사티 뭐 이런 거를 해가지고 점진적으로 음, 이렇게 그 깨침에 들어가는 소위 음. 말하는 도에 들어가는 거하고 같을까요? 틀릴까요? 궁극은 같지 않을까요?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궁극은. 예. 자, 그런 면에서 이게 사실은 저도 잘 모르는 그런 문제이지만은 그 깨침에 도달한 그 상태가 세상을 보는 어떤 견해, 이런 측면에서는 막 대동소이하지 않을까, 같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데, 뇌가 어쨌든 바뀌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음, 양쪽 측면에서, 이 두 개 다 이제 양쪽 측면에서 수행인데, 양쪽 다 깨침을 얻었다. 사티나 윗바사나를 해가지고 얻은 깨침의 뇌하고, 그, 가나선으로 깨친 뇌하고가 같을까? 음, 전 그런 면에서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그, 그 부처님이 하신 사티 수행, 위파사나 수행이랄까, 아마 그거는 철저하게 점진적인 거고, 그 점진적인 과정 중에 마음 오염이 떨어져 나가는 거고, 그 마음 오염이 완전히 제거됐을 때 그걸 열반이라 그러고 또 그 이제 깨달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가나선도 그 가나선을 하는 동안에 그 마음 오염이라는 부분도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음, 깨쳤을까? 아니면은 어떤 커다란 어떤 그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에 깨쳤을까? 음, 음. 조금 생각해 볼 문제죠.
예, 하여간에 저도 잘 모릅니다. 어쨌든 그런 네, 질문은 있고요. 네, 아마도 다른 데가 네, 만들어졌지 않을까, 양쪽 비교한다면. 네. 그래서 네, 어쨌든 여기 정의에도 보면 계속 나오는 게 그 사마티행 수행인 지, 또 윗바사나 행인 관, 요게 다 두 가지 요소가 다 있다. 다 담겨 있다. 그래서 고요한 대상에 집중하는 지와 있는 그대로 현상을 관찰하는 관이 가나선에도 내포돼 있다. 예. 그리고 화두에 집중하는 것이 그 사마차적 지의 관점이라고 여기는 하고요. 예, 예. 다만 그 참고하는 자세는 대상만 다를 뿐이지 윗바사나의 관법과 그 수행 방식론도 비슷하대요. 그렇게 어, 돼 있습니다. 예. 자, 그러고 보면은, 사티 사마디 윗바사나를 아우르는 사티하고 네. 결국 가나선하고가 같은 거다. 음, 단지 방법론상에서 예. 어떤 화두를 예. 가지고 하느냐 아니면 그냥 화두라는 것을 네. 사티에서는 그냥 호흡으로 보면은 예. 되는 거니까. 예, 그래서 간화선에서는 대상이 화두가 돼서 늘 깨어있는 걸로 알아차림이 대상이 돼서 이제 의정을 갖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네요. 예, 예. 예. 그런데 왜 이게 그 부처님의 수행법이 중국으로 오면서 이렇게 바뀌어졌을까요? 음. 이게 수행 방법이 더 수승해져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가나선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깨달음으로 가는 지름길일까요? 어떤 스님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교수님 이 부분에선 약간 시대적인 유행도 있지 않았을까요? 아까 제가 도교와 도교 사상의 유행 뭐 이런 것들 예. 역사적인 어떤 좀 약간 그런 붐 흐름도 관계가 있지 않았을까? 그 어떤 그 사회, 그 나라의 예, 예, 기질 같은 것도 뭐 있었을 거고. 예. 그러니까 인도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뭔가 딱 얘기를 하는데 전혀 듣도 보도 못한, 막, 무슨 소리야? 이러고 가니까 막 선문답이잖아요, 사실은. 예, 예. 거기에서 뭔가 되게 어떤, 일단 신기하니까. 달마 대사가 그리 양무제하고 그렇게 예, 한판 뜨고는 예, 주랭낭을 쳤다 그러다가 죽을 예. 뻔했고 9년 가지고 동안 뭐, 아예 뭐, 예. 끊겼다 그러더라고요. 소림사로 가가지고 완전히 예, 숨어버렸다 그러대요. 예. 음. 근데 중국선에서 배운 내용에 의하면 그 중국은 사띠와 그 이렇게 뭐 아마 김은기 선생님도 함께 들으셨는데 뭐 사띠하고 사마띠가 워낙에 이렇게 참선 이렇게 뭐 하는 게 있어서 너무 쉬웠다고 하더라고요. 중국인에게는. 그래서 그거 말고 뭐가 없을까라고 해서 사실 이런 가나선이나 이런 게 나오지 않았을까요? 제 생각에는 음, 그냥 저도 가나선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게 가나선 수행이라 잘 모르겠는데, 오늘 선생님 발표를 듣고 나니까 또 교수님이 말씀을 주시니까, 교수님은 쌀띠 수행에서 마음의 오염이 제거되는 거라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생각이 드는 건 마음의 오염을 얇게 얇게 잘 닦아서 매일매일 닦는 게 쌀띠라면 가나선 수행은 그 오염 부분의 한 부분을 송곳 같은 걸로 꾹 찔러가지고 그 부분만 딱 이렇게 알아차려가지고 그 부분만 오염이 제거돼서 알아차려서 가나선 수행은 화두 하나 잡고 점선으로 쿡쿡쿡 찔러가지고 오염을 없애는 거라면 사티 수행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때를 좀 이렇게 닦는 거? 그래서 어차피 다들 알아차리지만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아마 사티 수행 이게 쉬웠다고 이렇게 인도에서 넘어왔을 때 이거 별거 아니야. 이거 우리 예전에 맨날 했던 거잖아. 라고 중국인들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라고 저는 수업 시간에 좀 들었던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얼마쯤 됐을까? 1년 정도 됐을까? 월간 불교 문화에 보면은 그 깨침에 대해 가지고
초기불교의 깨침, 이 가나선의 깨침, 뭐 이런 거를 각자가 이렇게 그 설명해 놓은 게 있었거든요. 그게 참 좋았는데, 그걸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몇 년도, 몇 월 혼지, 1년은 안 됐던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은, 그 가나선에서의 그 깨침은 이렇게 구름 위에, 구름이 이제 밑에 쫙 이렇게 깔려가지고 막 흐릿하게 세상이 돌아가는 걸 잘 못 보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안개가 싹 그치듯이 이렇게 뭐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세상이 환하게 이렇게 보이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는 거다. 그렇게 설명을 한 게 아직까지 기억나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게 진도가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전혀 꿈틀거리지도 않다가 어느 순간에 안개가 거치듯이 쫙 거치는 것. 이제 그런 상황을 맞이하려고 하는 거다 하는데 제 친구도 세 명이 이 가나선을 해가지고 깨쳤다는 것을 그 선지식이라 그러죠. 스님한테 인정을 받았다. 자, 그러는 친구가 세 명이 있습니다. 다 동일하게 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화두를 던져주는데 도대체가 이게 뭔지 싶어가지고 뭐 은산철벽에 막혔다 뭐 이런 표현을 잘 쓰시던데요. 그래가지고 죽자사자 그게 뭔가 싶어가지고 막 어, 오랫동안 그거를 그 무슨 뜻인지 이해하려고 생각하고 하다가 어느 날 스님한테 아 이겁니다 하고 대답을 하니까 마 됐다 하고 인정을 해줬다는 게 세 사람이나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음. 그래서 하나선이라는 거는 어느 한순간에 도노를 하는 거가 맞는 것 같고, 그러는 과정 중에 어쨌든 화두를 계속 생각하고 하는 건데, 그게 호흡 보는 거하고 같은 거냐. 그런 면은 좀 깊은 토론이 있었으면 하는 원입니다. 자, 어쨌든, 참 많이 준비를 해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또 많이 또 생각을 하게 하네요. 아, 교수님, 그 하나만 더. 이거는 저도 약간, 이건 예, 이제 각산 스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인데, 예, 이 화두 간화성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예를 들면 스승이 없이는 좀 쉽진 않겠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예, 그 얘기를 하시는데, 어쨌든 예를 들어 뭐, 조주 스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제가 만약에 없다 그러면 이건 어떤 힘도 가지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이 예, 얘기는 깨친 자만이, 그러니까 무언가를 깨친 자만이 그 아래 이제 덜 깨친 자를 한테 줄 수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일반 예. 명상은 사실은 언제 어디서건 뭐 제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간화선만큼은 조금 이거는 뭔가 스승, 도제식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조금 듭니다. 예, 그 분명하고요. 그다음에 그 사티 수행도 혼자 해가지고는 절대로 그 진도가 별로 안 나가는 것. 그래서 스승이 이렇게 그 수행 점검을 해준다 이러거든요. 아, 수행 점검이 전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보타팔라 스님도. 그래서 혼자 해가지고는 진도가 안 나간다는 거죠. 어, 그 진도가 나가든 안 나가든 그 수행 점검을 받아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들도 계속 수행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그 명상은 뭐 깨침으로 가는 게 아니니까 뭐 혼자 해도 뭐 하는 것만큼 좋아지겠지만은 그래도 명상의 그 부작용이라 그래가지고 명상하다가 뭐 삼천포로 빠지는 경우도 흔히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 오히려 부작용을 불러일으키는 그리고 명상도 사실은 배우면서 하는 게 맞겠죠. 예, 오늘 그 의식, 의식인데 그 17찰나설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비담마 불교에서 이 인식을 할 때에
이 17찰나에 걸쳐서 이런 17가지가 아니고 이런 건 같은 마음이니까 17개의 마음이 차례차례로 이렇게 일정한 순서로 이렇게 일어나면서 뭐를 인식한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식하는 과정이라 그러고 그 과정은 어떤 통로, 인식 통로를 통과하는 것과 것에 비유해 볼 수가 있다. 그 인식 통로라는 것은 항상 일정하다. 그래서 매우 큰 대상을 인식할 때는 이러한 인식 과정을 거친다. 그를 17찰나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를 내과학적으로 보면은 앞에 여기에 장미에 대한 것을 인식한다 할 때에 장미라는 인식 대상이 망막에 맺히고 그것이 시상을 거쳐서 시각피질에서 와서 다시 이제 그 척도 옆쪽으로 오면서 분석이 돼 가지고 전두엽으로 들어가면은 의식이 일어난다. 의식에 들어온다. 그 의식에 들어오는 그 전두엽에 들어오는 과정 중에 어디에선가 의근이라는 이 감각기관이 있어가지고 이 감각기관이 이렇게 들어오는 뇌활성을 법경이라고 이제 법경이 돼가지고 앞에 있는 거는 색경이지만은 뇌에 들어오면은 뇌활성 즉 법경이 되어가지고 그 법경이 의근한테 포섭되면은 의식에 들어온다. 부처님은 그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의근이 법경을 포섭을 하면은 만나면은 의식이 된다. 뇌를 가지고 그렇게 설명하진 않으셨지만은 이게 분명히 이건 뇌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뇌에 대비해서 보면은 이런 과정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 과정 중에 어디엔가는 안식이 생기고 여기서는 안식이고 뭐 이식, 비식이 전오식이 될 수가 있겠죠. 전오식이 생기고 그 전오식이 의근에 포섭되면은 의식이 된다. 자, 그거를 17찰나설로 여기 다시 대비해서 봤을 때 첫 번째 찰나 지나가는 바왕과 흔들리는 바왕과 그 다음에 정지하는 바왕가가 있고 오문전향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전오식이 일어나고 이때 전오식이 완성이 된다. 이 인식 과정 17찰나설에서 다섯 번째 찰나의 마음이 전오식이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전오식을 여섯 번째 마음이 받아들이고 일곱 번째 마음이 검토하고 여덟 번째 마음이 결정해서 그 결정된 것에 대한 업을 짓는다. 자, 이때는 자와나 때는 분명히 의식에 들어온 거고 그다음에 앞에 1, 2, 3, 4 이 동안에는 무의식임에 분명한 거고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이 전오식 다섯 번째 찰나에서 일어나는 전오식 이게 이제 아름아리인데 아름아리라 그러면은 여기도 식이라고 이렇게 해놨고 이게 의식에 들어온 건가 아닌 건가 상당히 이게 굉장히 어렵게 그렇게 저한테는 커다란 문제로 와 닿았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거는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거다. 여기 여덟 번째 마음을 경계로 해가지고 이전까지는 무의식이고 여덟째부터는 의식에 들어온 거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 세 번 바왕가가 지나갈 동안에는 이게 내로 보면은 안식으로 봤을 때는 망막에 맺혀가지고 상이 1차 시각 표지를 통해서 측도 옆쪽으로 해가지고 전두엽에 들어오려고 하는 이 단계가 바완가 1, 2, 3가 지나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 의식이 여기에 있다면은 의식의 공간에 낙낙낙 이렇게 노크를 하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돌아가는 과정이. 그래서 바왕과 세 찰나가 지나면서 상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오면은 노큰 딱낙낙 하면은 의근이 있다가 뭐가 왔네 하고 네 번째 찰나에 전향하고 다음에 전향을 하면은 그 상은 식이 이제 전호식이 만들어지고 그 만들어진 식을 다시 의근이 받아들여서 전전두엽으로 들어온다. 그래서 이 두 마음이 의근이 하는 역할이다. 전전두엽에 들어와서는 검토되고 결정이 되고 다음에 검토하고 결정하는 이 단계는 그러니까 받아들이고 검토하고 결정하는 이 단계는 의식으로 불러들이는 단계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덟 번째 찰나 마음에서는 의식이라는 문에 완전히 들어와 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의식 속에서 이런 과정들이 일어난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이거는 막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거고 몇 번이나 설명했는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 전향해 주지 않으면은 전향이라는 마음이 가서 노크를 하는 이 대상을 마중 나가지 않으면은 의식에 들어오지 않는다 하는 거를 우리는 이 비디오를 통해서 확실하게 봤습니다. 그죠? 전향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그 대상이 의식에 들어온다. 야, 그래서 전향을 하고 나면은 네 번째 마음이 의근이 하는 마음으로서 이게 전향을 하면은 이 대상이 여기 이렇게 대상이 오고 있는데 그 대상이 완전히 식이 된다. 그때 식은 전오식이다. 눈의 아른말이, 귀의 아른말이, 뭐 코의 아른말이 전오식이 된다. 그때 이 식이라는 것은 이게 어떤 식일까? 이게 의식에 들어온 식은 분명히 아닐 거다. 그러면 이거는 도대체 그 정체가 어떤 식일까?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그 의문이 제가 이제 크게 갖고 있었는데, 이제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떤 논문을 보니까, 이거를 피노미널 컨셔스니스라고 그런다. 자, 요게 이제 앞으로 슬라이드 몇 개를 지나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 어, 그, 이 첫 번째 A는 이거는 의식에 들어오지 않은 대상이고요. 다음에 D는 이 완전한 의식에 들어온 대상입니다. 뇌활성이 이 지금 안식을 보는 건데 안식이 앞에 대상이 있으면은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서부터 다시 제 쪽으로 오잖아요. 이제 그거를 보는 겁니다. 여기 테니스를 하는 경우에 이제 공이 날아오고 그거를 받아치고 하는 상황을 이제 상정을 해 봅니다. 이제 이 뇌의 경우에는 테니스 공이 이렇게 눈에 망막에 상이 맺혔지만은 그 맺힌 상으로 인해 가지고 시상을 거쳐서 1차 시각 표질로 오고 다시 축두엽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전전두엽으로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흐르는 그 신호의 흐름은 이거는 자동적이고 수동적이고 원래 뇌가 살아있는 한 그렇게 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 신호의 흐름을 feed forward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앞쪽으로 밀어준다 그런 뜻이죠. 빠르게 앞쪽으로
휙 하고 밀어준다. 스위핑은 확 휩쓴다. 이런 뜻이잖아요. 빠르게 앞쪽으로 휙 하고 밀어준다. 자동적으로 이제 그렇게 돼 가지고 있습니다. 눈에 망막에 상이 맺히는 한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이런데 가는데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 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이 여기 매우 작은 대상일 때는 방황가, 첫 번째 방황가, 두 번째 방황가가 일어나다 말고는 다시 첫 번째 방황가로 떨어진다. 이거는 부딪히는 방황가, 대상과 부딪히는 방황가가 1찰나에서부터 15찰나까지 계속 이 방황가만 일어나는 거죠. 앞으로 진행이 안 되고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찰나의 마음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대상이 약하다 보니까 여기에 망막에 맺히는 충격이 약하다 보니까 이게 이 1번 방황가가 계속 일어나다가 2번 방황가 한 번 일어나고는 다시 1번으로 돌아가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앞에서 보면은 여기에 뭐 오감문 전향이라든가 뭐 이런 거가 일어나지 않고 앞에 이 두 방황가만 일어나다가 끝난다 말이에요. 이 대상이 매우 약할 때 그게 이 경우다. 이렇게 해서 전전두엽으로 들어와야지 의식에 들어오는데 이건 의식에 전혀 들어오지 않는 거다. unconsciousness다. 그러니까 대상도 약하고 주의도 가지 않았을 때 여기는 attention이라고 해놨는데 이거가 이제 네 번째 마음인 오문전향 이게 attention이니까는요 마나시까라 대상으로 향하는 마음 그거를 막 attention이라고 보면 attention이 되지 않았을 때 대상도 약하고 attention도 되지 않으면은 여기서 끝난다. 그럼 의식에 전혀 들어오지 않는다. 17찰나설로 보면 이건 방과 원투에서 끝나는 거다. 자, 그런데 어, 두 번째 이거를 한번 봅니다. 대상이 요거요. 대상이 꽤 큰 거일 때, 꽤 큰 거이지만은 그 어텐션은 안 되었을 때, 그러니까 오문 전향이 안 되어졌을 때, 자, 이때는 어, 그 오문 전향이 안 되니까 우리가 이 봄이 지나가는 거를 못 봤잖아요. 의식에 안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때 의식에 안 들어온 거를 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곰이 망막에 맺혔고 전호식이 안 만들어졌을까요? 이게 이제 조금 이거는 이제 여태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거하고 조금은 이제 상충은 되기는 하는데 이 뇌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거하고 17찰나설에서 설명하는 거가 조금 상충은 되기는 하는데, 어, 이 경우가, 어, 전호식은 만들어졌는데, 왜냐하면은 이 대상 자체가 꽤 컸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우리 의식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이 완전한 의식에 이렇게 안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때 의식이 뭘까? 이 의식에 여기서는 들어왔다고 하고 그 의식을 현상적 의식, 피노미날 컨셔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요 정도 의식에 들어오면은 나도 모르게 반응을 해가지고
어떻게 반응할 수가 있다. 그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완전한 의식을 하지 않더라도 몸이 반응하는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런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자, 이 경우는 여기 우리가 공부한 것에 대입해서 보면은 이 지나가는 곰, 의식하지 못한 곰, 이거인 경우라고 보고요. 우리가 완전히 의식에 안 들어온 거는 아니고, 전오식까지는 아마도 만들어졌을 거다. 그렇지만 완전한 의식에는 들어오지 않았을 거다.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전오식이라는 거가 아마 지금 이런 상태의 의식이 아닐까. 여기 17찰나설로 보면은 1, 2, 3번 보안가가 지나가고 오문전향도 일어나고 전호식도 일어나고 받아들이고 조사하고 결정하는 마음 여기까지가 일어났을 거다. 그렇지만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더 나아가야지 이게 완전한 의식에 들어오는 건데 의식에 들어오려다 말고는 끝나버리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의식하지 못하는 그런 대상이 아닐까. 그렇게 인식은 뭐 말이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의식에 들어오지 않은 수준까지 인식되는 게 아마 요런 게 아닐까. 대상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 어텐션이 되지 않더라도 아마 이런 과정까지는 일어났을 거다. 그래서 완전한 의식에는 들어오지 않았지만은 이 피노미널 컨셔스라는 이 단계까지는 들어왔을 거다. 이게 아마 전호식이지 않을까. 자,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두 번째 이 B는 그러니까 대상이 매우 작은 건데 매우 작은 대상인데요. 망막에 맺히는 그 충격이 요만하단 말이에요. 이게 작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더 크죠, 이렇게. 그죠? 더 크게 이렇게 일어나고, 여기도 막 더 크게 이렇게 일어나고, 이거는 망막에 맺히는 충격이 굉장히 커서 완전한 의식에 들어오는 거고, 이거는 꽤 커서 완전한 의식은 아니지만 어떤 그 피노미널 컨셔스니스라는 이 정도 의식에 들어오는 거고, 우리는 알지는 못해요. 이 정도 의식에 들어오는 거는. 그래서 이거가 전오식이 이 정도 레벨이지 않을까. 네, 제 이거는, 질문이에요. 네, 그 있었던 일인데 이제 영화 상영 중에 우리가 너무 빨리 지나가는 거는 인식을 하지 못하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영화 상영 중에 코카콜라가 아주 짧은 순간 광고를 넣었다고 해요. 그래서 예, 예, 영화를 보는 내내 예, 코카콜라 광고가 있었던 거를 아무도 인지하지 못했는데 예, 영화가 끝나고 나오면서 사람들이 많이 코카콜라를 사 먹게 된 거죠. 예, 예, 맞아요. 예. 그런 거가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이 커다란 자극이 있었지만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넘어갔던 거다. 요걸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 굉장히 좋은 예네요. 맞습니다. 그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가 가장 적합한 예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예. 그럼 아주 없어진 건 아니고 어딘가에 그러니까 남아 있기는 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 뇌가 반응을 했다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랬으니까 사 먹었겠죠? 예, 예. 예. 뇌가 어느 정도 크게 반응을 해가지고 뇌에 인식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런 광고, 그런 방식의 광고가 불법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 그래요. 아, 그렇게 광고하면 안 된다고 이제 뭐 아, 안 되긴 할 것 같거든요. 그래요. 예. 예, 그런 광고를 한다는 걸 저도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 음. 예, 하여간 그거가 굉장히 좋은 예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게 전오식에는 들어왔는데 우리가 인식을 하지 못한 그런 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경우는 1번하고 A하고 같이 매우 작은 그런 대상인데 attention이 되면은
매우 작지만은 어텐션이 되면은 의식에 올라오는데 이때도 보면은 완전히 올라오지는 못하죠. 그죠? 이거보다가도 오히려 더 약한 의식으로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피노미널 컨셔스도 안 생겼다. 하지만은 이거하고는 또 다르다. 이거보다가는 정보가, 신호가 이제 전전두엽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내가 반응을 하는 그런 단계까지 나아갔다. 여기도 반응하고 여기도 반응을 하는데 레벨이 다르다. 제일 낮고 그 다음 단계고 그 다음 단계다. 마지막에 완전한 의식은 여기에 들어오는 거다. 그래서 공이 오는 거가 의식에 들어오고 공이 오니까 쳐야 되겠다, 도망가야 되겠다, 뭐 다른 생각들이 같이 함께 일어나는 자, 이게 자와나가 일어나는 거고요. 여기 9번부터 이렇게 쭉 자와나가 일어나는 게 이런 거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17찰나를 이렇게 완전한 17찰나로 통과하는 게 이런 거다. 뇌의 반응도 확연히 다르고, 요 뇌의 반응이 이거에 비해서 이게 확연히 다르잖아요. 자, 물론 여기도 다르고. 자, 이 완전한 의식에 들어오는 거를 access consciousness, 뭐 접근 의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아, 의식적으로 뭐 완전한 의식에 들어왔다. 막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죠. 접근 가능한 의식에 들어온 거다. 자, 이런 거는 접근 가능하지 않은 거고 이거는 의식도 사실은 아닌 거고 이거는 완전히 뭐 아무것도 아닌 거고 예, 이렇게 이 논문에 대비해서 보면은 그 17찰나설의 다섯 번째 일어나는 전오식이라는 것이 이게 이제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음. 아, 매우 큰 대상이 어텐션 된 거는 이제 우리가 이런 거를 보는 거고요. 그죠? 우리 여기 계속 어텐션 했잖아요. 이제 큰 대상인데 어텐션 한 거는 이제 우리는 이것도 봤잖아요. 네, 이런 거가 의식에 완전히 들어온 거고 크고 대상도 크고 어텐션 된 거는 이런 거는 의식에 완전히 들어온 거고 자, 이런 거는 의식에 대상은 컸지만은 어텐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정도로 의식에 들어오다가만 그래서 억세스까지는 안 된 피노미널한 의식까지 들어오다 말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면은 현대 뇌과학이 17찰나를 참 잘 설명을 이제는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저를 굉장히 괴롭혔던 그 전오식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식인가 하는 게 이제 풀린 것 같아요. 예. 저는 이 논문에 나온 것도 최근에 나왔고, 그래서 법보 신문에 그 연재할 때까지만도 이 논문을 접하지를 못해가지고, 그저 전오식이라는 거는 그저 헛개비 한 마리가 휙 일찰나 동안에 나타났다 사라지는 그런 거다 하고 막 그렇게 비유를 했는데, 예, 여기 이제는 피노미널 컨셔스니스라는 이 단어를 사용을 하면은 정확하게 전달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피노미널 컨셔스니스를 또 한참 더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 대상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다. 이런 거는 이제 바완가 수준까지만 일어나다가 마는 거고 작은 대상 이런 거 이게 예, 작은 대상인데 어텐션 된 것, 큰 대상인데 뭐 어텐션 안 된 것, 뭐 아직 좀 정확하지는 않은데 매칭이 어쨌든 그런 거는 8번까지는
그 의식의, 그러니까 excess consciousness, 완전한 의식의 문턱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9번은 의식에 살짝 발을 들여놓은 단계. 예, 아닙니다. 여기는, 여기 번호는, 이거는 마음의 종류를 그냥 이렇게 번호를 이렇게 붙여놓은 겁니다. 이거는 7개 자와나 이건 같은 거니까. 그래서 그냥 9번이다. 9번 마음이다. 이건 자와나로서 또 같은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그 다다람마나 여운까지 일어나는 게 이게 제일 완전한 그런 에, 예, 인식 통로를 완전히 지나는 거고. 자, 요거는 10번이 없죠. 인식 통로를 완전히 지나지 못하는 거고. 그렇지만 이것도 완전한 의식에는 들어온 거고. 그래서 앞에 있는 네 가지 마음, 뇌과학적인 거 하고, 17찰나 이 네 가지 하고가 1대1로 완전히 이제 대비가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거의 얼추 맞아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현대 내과하고 부파불교 시대의 스님들의 그 마음 분석하고가 이 정도로 뭐 맞아 떨어지면은 뭐 된 거죠. 더 이상 어떻게 더 기대를 하겠습니까? 어쨌든 그 시대에 BC 뭐 한 300년, BC 300년, 200년 뭐 그럴 때잖아요. 이 부파불교라는 게 그때 스님들이 이런 거를 분석을 했다. 논리적으로 뭐 분석을 해갖고 이런 거를 알아낸 건 절대 아닐 거고 수행을 통해서 이런 거가 일어난다는 것을 마음에 이런 게 일어난다는 것을 참 알아챘다. 정말 대단한 거죠.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를 법보신문에 제가 쓴 거 내용인데 아, 이 거미줄이 의식 수준에 해당되고요. 이 먹이가 의식의 내용이다. 자, 거미줄의 의식이라는 거는 항상 의식의 수준이 있고 의식의 내용이 있다. 우리가 뭐를 의식한다고 하는 거는 내용이 없는 의식은 없다. 우리가 어떤 의식이 있다 했을 때 뭐를 의식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의식했다 그러지 뭐가 없는 의식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그런 건 없다는 거죠. 전오식 같은 거는 뭐가 없는 의식이죠. 그죠? 우리 냉철하게 생각해 보면 전오식 같은 거는 뭐가 없는 의식이다. 왜? 우리 의식 속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식이라 할 때는 내용이 있는 의식이다. 그래서 의식에 들어오려면은 내용이 큰 내용이면 의식에 잘 들어올 거고, 의식의 수준, 이 거미줄이 튼튼해야지, 견실해야지, 의식이 수준이 높아야지 먹잇감이 작아도 의식에 들어온다. 이 의식의 수준이라는 것은 결국 뭐, 어, 그, 오문전향의 수준이랄까, 알아차림의 수준이랄까, 뭐 그렇게 대비해서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어쨌든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의식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의식의 수준과 의식의 내용. 의식의 수준이 이게 견실해야지 내용이 걸려든다. 이 수준이 낮으면은, 이 수준이 흐리멍텅하게 낮으면은, 무의식 수준까지 떨어져 버리면은, 아무리 대상이 커도 이게 의식에 걸려들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의식은 수준이 있어야 되고, 높아야 되고, 내용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의식 수준의 내용이 걸리면은 그게 완전한 의식이 되는 거고, 그 내용을 알아차림하는 것이 사띠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식의 수준이 다양하다. 제일 낮은 이런 상태가 있고, 그다음에 조금의 의식에, 그다음에 조금 더 의식, 그다음에 완전한 의식, 뭐 이렇게 의식의 레벨이 다르다. 각성 정도에 따라 가지고 또한 이 attention 정도라 보면 된다. 그죠? 이거는 각성 정도에 따라 가지고 또 이렇게 높아질 수도 있다. 혼수 상태는 각성도 낮고 인식 정도, 뭐 이게 근데 이해하기가 사실은 조금 개념이 조금 혼동스러운데, 각성이 돼 있는 상태에서 알아차림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이게 각성이 낮으면 낮고, 알아차림도 낮으면은 그런 게 혼수 상태고, 알아차림 정도는 낮은데, 그래도 각성이 높은 게 이 지속적인 식물 상태고 뭐 이렇다 이렇다 하는데 사실 조금 그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어쨌든 막 의식의 수준이 낮은 상태 그건 대사가 제일 낮겠죠. 다음에 조금 높고 더 높고 정상이고 이건 뇌활성의 정도 차이다. 뇌활성의 정도 차이다. 완전한 의식이 되려면은 뇌가 이렇게 활성이 높아야 된다. 뇌사고 식물인간 상태고, 뇌사는 이제 다시 살릴 가능성이 없는 거고, 식물인간은 뇌는 살아있는데 활성이 약한 거다. 그래서 계속 자극을 하면은 이렇게 살아날 수가 있다. 살아나는 중간에 최소 의식 상태에 머물 이 단계에 올라올 수도 있다. 이때는 몸에 갇힌 의식이라 한다. 나 자신은 의식이 있는데 표현을 할 수 없는 단계. 간호사들, 의사들의 얘기는 내가 알아듣는데 내가 어떻다고 표현을 할 수 없는 몸에 갇힌 의식이라 그런다. 뇌 활성이 낮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 뇌에 감각들이 들어오잖아요. 감각들이, 여기 전호근을 통해 가지고, 시상을 거쳐서 대뇌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게 의근에 잡히면은 의식에 들어온다고 그랬고, 그래서 의근에 잡히면은 의식에 들어오는데, 그거를 표현을 하려면은 근육을 사용을 해야지 표현이 된다. 뭐 눈을 깜빡깜빡 하든 아니면은 말로 하든 그게 다 근육을 쓰는 거잖아요. 근데 근육으로 이게 신호가 가서 근육을 움직일 수 있을 때 이게 정상적인 완전한 의식이다. 의근에 와서 잡혔는데, 그래가지고 의식에는 들어왔는데 표현이 안 되면은 그게 몸에 갇힌 의식이다. 이게 최소 의식 상태다. 몸에 갇힌 의식이다. 근데 의근한테도 못 잡히는 뭐 이런 정도 수준에 머무는 것이 식물 인간이다. 이게 뇌간 또 이게 활성화 안 되면 이거는 뇌사라고 그럽니다. 아, 뇌간이 이게 생명을 우리가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거니까 숨 쉬고 맥박 뛰고 온도 유지하고 하는 게 뇌간에서 하잖아요. 이게 죽어버리면은 생명이 죽은 거다. 그거를 뇌가 죽음으로써 죽은 거라고 한다. 뇌사라고 그런다. 뇌에서 생명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거는 이 뇌간이죠. 위에 있는 이 부분은 그저 삶을 갖다가 더 풍요롭게, 더 아름답게 만드는 운동도 더
뭐 정교하게 하고 생각도 더 여러 가지로 많이 하고 감정도 뭐 여러 가지로 많이 갖게 하는 그런 것을 위해 가지고 보조적으로 있는 거지 생명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 이 보조적인 데서 의식도 일어난다. 그 의식이 감각이 이제 의식으로 들어오는데 부처님은 의식, 의근에 잡혔을 때 의식에 들어온다고 그랬고 그 의식이 수준에 따라서 완전히 표현되는 의식이 있고 몸에 갇힌 의식이 있고 식물 인간 레벨에 머무는 그런 이거는 뭐 의식이라고 하기는 좀 못하지만은 정확하게 의근에 잡혔나 안 잡혔나 이런 거를 얘기하기는 조금 애매모호하죠. 어쨌든 식물인간은 막 의식이 있다 하더라도 거의 뭐 미미한 거의 뭐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수준이 있을 수가 있다. 뇌사는 뭐 의식이고 뭐고 완전히 없어 뇌가 활성을 못하는 거고 죽은 거니까. 그래서 의식의 수준 레벨이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1차 의식과 2차 의식은 뭐 그냥 뭐 그렇게도 본다 하고 생각을 뭐 하면 됩니다. 그 1차 의식은 굉장히 낮은 의식이고 2차 의식은 고차원적인 의식이다 뭐 그런 건데 요 제 집에 있는 고양이 두 마리입니다. 얘는 그 나이가 이제 한 8년, 9년쯤 됐어요. 사람으로 치면 한 80, 90 정도 됐고, 얘는 3살 뭐 정도 됐습니다. 3살, 4살. 아주 청년이죠. 얘가 맨날 얘 괴롭혀요. 얘는 귀찮아서 가만히 있거든요. 가만히 있는데 얘가 막 달라들고 귀찮게 찝찍인다 그러죠. 그럽니다. 생각이 있다는 거죠. 그죠? 예. 예, 막 뭔가 생각이 있어요. 고차원적인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자기 눈앞에 뭐 까만 고양이가 있다고만 아는 게 아니라 뭐 어야 볼까 하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야, 재밌는 거는 얘들이 이러다가 막 달라들면은 얘가 도망가거든요. 도망가면은 만약에 여기 식탁이 여기 있다 그러면은 얘가 식탁을 이쪽으로 해서 도망가면은 요 참깨라 그러는데 참깨가 이쪽으로 탁 잡으러 가요. 야, 생각이 이 1차원적인 생각은 아니죠. 그죠? 자, 이쪽에는 보면은 침팬지들이 원숭이를 사냥하는 겁니다. 침팬지들이 여기 팀이 돼 가지고 원숭이를 잡으러 가요. 이 조용히 그냥 원숭이 있는 대로 원숭이가 저 위에 있던 나무에 있거든요. 조용히 갑니다. 그러니까 팀을 만들어 가지고 각자 역할을 달리 해요. 조용히 가거든요. 예, 조용하게 간다 그러죠. 사일런트 모드로. 원숭이가 여기에 놀고 있죠. 그죠? 저 원숭이를 잡으러 가는 거예요. 자, 아마도 이제 그 침팬지가 잡으러 온다는 걸 알았는 것 같아요. 자, 얘는 매복조입니다. 나무 밑에 이렇게 탁 매복하고 있어요. 매복조예요. 이제 후리는 조가 있어요. 모는 조. 떨어지면은 잡으려고 밑에는 딱 매복해가 있고 얘는 이제 몰입꾼이에요. 몰입꾼. 이 나무 꼭대기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예.
원숭이 있는 대로. 얘는 매복조죠. 똑똑하죠, 그죠? 이제 훌입니다. 예, 딱 기다리고 있다가 좀, 예, 뭐 떨어지면 끝장입니다. 이렇게, 이 침팬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등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의식이 굉장히 고등한 의식을 갖고 있다. 이 고양이에 비해 가지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죠? 얘는 그냥 내한테 얼마나 따르는지, 내 껌딱지인데, 제가 집에 일 끝나고 집에 이렇게 현관문 열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얘가 얘만 쫓아 나옵니다. 이 친구는 참게 이거는 관심도 하나도 없어요. 예, 내가 들어오든 말든 아직 꼼짝도 안 하는데 얘는 대반 쫓아 나옵니다. 어디에 있다가도 내 문 여는 소리만 들으면 낸 줄 아는가 봐요. 쫓아 나와요. 쫓아 나오는데 그 감정의 표현이 개 같으면은, 강아지 같으면은 막 그 깡총깡총 뛰면서 뭐 이럴 텐데, 얘는 그냥 내 다리를 한번 그냥 쑥 치고 지나가는 게 다입니다. 그러니까 의식이, 마음이 이제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거죠. 어쨌든 의식의 레벨이 다르다 하는 거를 보여준 거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고양이가 쥐를 보고 있는 건데, 이 고양이가 쥐를 보는 거는 이제 보는 거죠. 그런데 한 차원 높이 내가 지금 너를 보고 있어, 이놈아. 이렇게도 생각할까? 나 자신을 생각을 할까? 예. 나 자신의 의식을 생각을 할까? 아마 아니겠죠, 그죠? 고양이는 자기 자신이 지금 이 쥐를 보고 있다는 거를 한 차원 높게 그렇게 나는 너를 보고 있어, 이놈아 하는 생각을 갖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의식의 수준이 거기까지는 가고 있지 않을 거다. 그렇지만 분명히 쥐가 갖고 있는 의식 수준하고는 다를 거다. 그래서 얘가 얘가 갖고 있는 수준은, 그걸 나눠야 되겠죠. 의식의 레벨을, 사람은. 그러니까 그저 저 대상을 그냥 아는 그런 수준을 1차 의식이다 하자. 다음 1차 의식을 다시 의식하는 의식을 2차 의식, 고등의식이라 하자. 뭐, 그 정도까지입니다. 더 복잡하게 들어가면은 뭐 또 사람에 따라 뭐 설명하는 게 다르고 또 나누는 것도 다르고 뭐 그럴 텐데. 고양이 같은 경우는 아마 2차 의식은 뭐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싶어요.
이차 의식에 그냥 올라 말라 하는 그 정도가 아닐까. 이건 분명히 이차 의식이 없는 거고, 침팬지 같으면은 분명히 이차 의식이 있는 거고, 그거는 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2차 의식, 고차 의식을 가지려면은 이런 뇌, 전전두엽이 있어야 된다. 전전두엽이 이렇게 잘 발달했을 때 고차 의식을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1차 의식은 단지 현재를 기억하는 앞에 뭐가 있다. 앞에 있다고 아는 거지. 얘가 뭐 내가 과거에 뭐 네가 어디로 돌아다니는 것을 보았어. 뭐 그다음에 뭐 미래에는 너를 내가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런 생각은 안 한다는 거죠. 답이게 이겁니다. 그럼 말도 할 줄을 모르고 그저 현재 나는 네가 여기 있는 것을 알아 하는 수준. 그게 1차 의식이다. 뭐 이런 동물들. 그래서 1차 의식을 현재 뭐를 아는 것, 현재를 아는 것, 이거를 의식이라 그랬고, 이 의식은 막 1차 의식이다. 내가 지금 연꽃에 이 잠자리가 앉아 있는 것을 알고 있어. 그 1차 의식이다. 내가 지금 사과를 만지고 있어 하는 것을 아는 것이 현재를 아는 거고, 그게 1차 의식이다. 애들만은 이제 그렇게 정의를 했다는 거고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 얘기를 더 덧붙여가지고, 아마도 이 잠자리는 내가 기침을 하면은 날아갈 거야. 아니면 바람이 불면은 흔들리다가 날아갈 거야. 뭐, 그렇게까지 생각하면은 고차 의식이 되는 거고, 그저 있는 그대로 현재를 알게 되는 거는 1차 의식이고, 그리고, 의식이라는 것이 뇌에 뭐냐, 뇌에서 보면은 뭐냐 하는 거를 얘기할 때는 이런 전기의 흐름이다, 신호의 흐름이다, 정보 처리 과정이지, 의식이라는 세포 혹은 뭐가 물질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자, 신호가 오면은 뭐 이렇게 안에 뇌가 살아 있어 가지고 신호가 이렇게 돌아가는 그 자체, 그것이 내 의식이다. 그래서 좀 복잡한데요. 그냥 이쪽만 보면은 외부 환경에서 뭐가 넌셀프니까 이건 바깥 환경이거든요. 소리든 뭐 모양이든 맛이든 이런 게 1차 감각 표질로 들어와 가지고 자, 그것이 뭐다는 거를 아는 것. 뒤쪽은만 넘어갑시다. 그냥 대상이 뭐라는 것을 아는 것. 기억된 현재 앞에 뭐가 있다고 아는 것. 그게 1차 의식이고, 2차 의식은 이 안 것을 가지고 다시 다음 단계로 뭐를 자꾸 생각하고 판단하고 뭐 그러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인간 같은 경우에는 언어를 사용해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 현재에 대한 여러 가지 과거, 미래를 덧붙여 가지고 기억을 되살려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 자, 그런 거를 고차 의식이라 한다. 고차 의식은 사람의 특질이다. 침팬지는 없느냐, 고차 의식이. 침팬지도 있는데 사람에 비하면은 그 수준이 어쨌든 좀 낮을 거다. 사람 수준의 고유한 그런 높은 그 고차원 의식을 갖고 있다. 그 고차원 의식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 언어다. 언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로서 여러 가지 그 현재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다. 기억을 불러와가지고. 그게 고차원적인 의식이다. 이게 이 책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Wider Than the Sky라는 이 책 번역서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의식에 대해 갖고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을 참 잘 해놨습니다. 이제 하드 프라브럼, 이지 프라브럼 하는 게 다시 나오는데 앞에 뇌 활성이 의식이다 그랬는데 뇌 활성 그 자체가 의식이냐 아니면 뇌 활성이 또 다른 뭐를 만드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 가지고 여기에 영수가 있는데 똑같은데 물질적으로는 똑같은데 하나는 의식이 있고 하나는 의식이 없는 영수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 그러면은 의식을 만드는 그 요인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그 의식을 만드는 그 요인, 의식이라는 어떤 실체, 그게 뭘까? 참 알기가 어렵네. 하드 프라밋 프라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차머스라는 이 친구가 그 문제를 제기를 했고, 이 문제를 아직까지도 심리학자들이 여기에 매달려 가지고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뇌신경작용 그 자체가 의식이라고 생각하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뇌활성인데, 뇌활성 넘어서 의식이라는 뭐가 있다. 참 어렵네. 그게 뭘까? 아직까지도 심리학자, 뇌과학자들이 이 문제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저는 이제 달리 생각한다고 그랬죠. 이 신경작용 그 자체가 의식인가? 그게 의식이라면은 뭐 그럼 뇌에서 일어나는 뇌 활성이 의식이네. 그럼 풀렸네. 이래 되는데 이게 또 틀렸죠. 그죠? 뇌에서 일어나는 신경 그 자체가 의식이 아니고 뇌에서 일어나는 신경작용에 의한 몸의 반응이 의식이다. 몸의 반응까지는 못 나아가는 거예요. 이 양쪽 캠프가 둘 다 뇌 속에 갇혀가지고 의식이 뇌 속에서 일어나는 걸로 가정을 하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문제에 부닥친다. 뇌 밖으로 나와야 돼요, 의식은. 자, 그거를 한번 봅니다. 자, 갈증. 자, 갈증을 가지고 한번 봅니다. 위에는 맨날 뭐 제가 얘기한 그런 겁니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어, 여기 이제 하드 프라브럼 설명하면서 이렇게 놨죠, 그죠? 아, 어려운 문제, 그 하드 프라브럼은 쉬운 문제, 이지 프라브럼으로 환원될 수 없다고 믿는다. 결국 하드 프라브럼하고 이지 프라브럼이 서로 다른 거다 하는 거고, 그래서 이지 프라브럼, 뇌에서 일어나는 게 뭐라는 거를 해결한다고 해서 의식이 뭐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의식 자체가 뭐냐 하는 거를 달리 따로 생각하는 게 어려운 문제고, 구조적인 설명을, 그러니까 뇌 구조를 넘어서 어떤 뭔가 있다, 의식이라는 뭐가 있다. 그게 뭘까? 과연 그런 게 있을까? 이게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과연 그런 게 있을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게 있다고 제가 알기로는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타파라 스님도 이 하드 프로그램 쪽에 뭔가 있다 의식이라는 그런 가상 공간에서 만들어지는 의식이라는 실체가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하시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거는 그저 느낌이고 상상일 따름이지 없다. 저는 단언합니다. 없습니다. 그런 거는.
뇌에 일어나는 게 뇌에 신경세포들이 있고 신경세포들 사이에 전기를 주고받는 게 그게 다인데 그 밖에 뭐가 또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뇌에서 일어나는 이런 그 뇌신경 활성이 의식이다 하는 게 데카르트 극장이다 그랬고 그거고요. 뇌활송 그 자체가 의식이다고 하는 다른 한 과학자가 있다는 거고 갈증을 예로 한번 들어봅니다. 갈증. 이게 이 네이처 리뷰인데 네이처의 뉴로사이언스라는 네이처가 어떤 큰아버지라면은 네이처의 요 작은 삼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네이처 중에 뉴로사이언스라는 잡지라는 건데 2017년도에 나온 거를 보면은 갈증이 왜 일어나느냐 하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이제 갈증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 몸이 느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몸이 느낀다는 것은 뇌가 느낀다는 거죠. 뇌에 갈증이 일어나는 것을 느껴야 되겠죠. 뇌가 어디에서 느끼냐 하면은 요 부분에서 느낀다. 자, 이거를 조금 더 복잡하게 하면은 이제 뭐 이 부분이고 신호 전달을 보면은 뭐 이런 신호 전달을 거쳐서 갈증을 느낀다는 건데 하여간 뇌의 어떤 부분이다 막 그 정도까지만 얘기하고 넘어갑시다. 뭐 일일이 다 설명해 봐야 뭐 어렵게만 하고 잘 이해하시도 힘들 테니까 어쨌든 뇌에 쥐뇌인데 요 어대 부위에 갈증을 감지하는 부분이 있고, 감지는 뭐 이런 신호 전달을 거쳐서 감지가 되고, 감지가 되는 거는 초록색으로 표시를 해놨고, 여기도 뭐 이렇게 표시를 해놨고, 그다음에 표현은 이렇게 화살표로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자, 갈증이 일어나면은 이 교감신경 쪽으로 활성화되는 거, 자율신경이 활성화되죠. 갈증이 일어나면 어떤 자율신경이 일어납니까? 목이 마르다, 혀가 바삭바삭 탄다 하는 거는 자율신경의 작용에 의해서 그렇게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요, 어, 페던킬로 폰텐이라는 건데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는 운동을 위한 그러니까 근육을 움직이기 위한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근육이 움직여진다는 거죠. 갈증에 의해 가지고. 자, 이렇게 뇌에서 일어나지만은 갈증은 뇌에서 일어나지만은 표현은 목이 마르다. 그다음에 목이 입이 바삭바삭 탄다 하는 거는 이 교감신경 계통의 작용이고, 이 몸의 반응이잖아요. 그다음에 갈증이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뭐 어떤 행동을 하고 싶도록 행동을 하잖아요. 물을 마시잖아요. 그게 다 합쳐서 갈증이라는 거죠. 갈증이 내 속에만 갇혀 있으면은 그게 갈증인지 아닌지 모르겠죠. 자기 자신도 그게 갈증인지는 모를 거예요. 이게 표현이 돼야지 내가 갈증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지. 표현이 안 되면은, 그저 내 속에서만 일어나면은, 신호가 여기에만 갇히면은, 꼭 대비하자면은 전호식이 일어난 것 정도. 이렇게 표현이 돼야지 그러니까 접근 의식, 액세스 컨셔스니스, AC가 일어나는 것. 여기만 일어나면은 피노미널 컨셔스니스 정도일 거다. 그렇게 대비가 되죠. 이게 의식은 있는데 피노미널 컨셔스니스고 이게 표현이 돼야지 액세스 내가 참 갈증이 일어났구나 하는 의식에 들어오는 그런 게 된다. 갈증은 뇌가 느낀단 말이에요. 뇌가 느끼는데
뭐 때문에 느끼느냐? 내 몸이 이런 거를 감지를 하기 때문에, 어, 목이 마르다는 거는 물이 수분이 적다는 거고, 수분이 적다는 거는 삼투압이 올라간다는 거고, 이 소듐 농도가 높아진다는 거고, 하여간 이렇다는 거예요. 이거를 느끼는 것이 뇌고, 내가 느끼는 그 부위가 여기에서 이런 거를 느낀다는 거예요. 느끼면은, 이때는 갇힌 의식에 있는 거고, 표현이 되려면은, 뭐, 이런 거를 거쳐가지고, 이게 심파세틱 너브 액티베이션일 거예요. 이 갈증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뭐 이런 거를 거쳐가지고 이 몸의 반응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혈압이 올라가고 오줌이 마려운 게 이게 마려우면 오히려 안 마려워지는 거죠. 그다음에 뭐 혈압이 올라간다고 그러네요. 또 다른 것도 뭐 이런데 이런 게 몸의 반응이잖아요. 이 몸의 반응이 일어날 때 그때 이게 이 모든 것이 합쳐졌을 때 갈증이라는 의식이 완성이 된다는 거죠. 내 속에서만 일어나는 거는 완전한 의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몸의 반응이 일어났을 때 완전한 의식이 일어난다.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뇌에 그런 것들이, 뭐 이런 것들이 뇌에서 감지가 되고, 이 감지가 된 게 어떤 경로를 거쳐서 표현됐을 때 갈증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건 나머지는 뭐 다른 것, 현상들이고. 이렇게까지 이제 다 설명을 하면서 어떻게 의식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거다. 내 속에서 일어나는 그 자체가 의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지 브라브럼이고, 그게 아니다. 내 속에서 일어나는 거고, 뭔가 만들어질 거다. 그게 뭘까 하는 게 아드 브라브럼이다. 그게 뭘까? 그게 갇혀가 있으니까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 하는 게 이거다 말이에요. 표현돼 가지고 일어나는 이거. 그러면 의식이 이제 그 하드 프로그램이 설명이 되는 거거든요. 야, 이거를 잘 정리해 가지고 발표를 하면은 굉장히 그 좋은 논문이고 아마도 크게 각광을 받을 그런 문일수 이론이 될 것 같은데, 야, 그거를, 야, 왜 제가 하고 쓰고 있지 않을까요? 그런 이론을. 아마도 노벨상이 여기 가까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의식이 해결이 되면 분명히 그건 노벨상 감이거든요. 어, 이런 거를 하여간 정리해서 쓰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요, 과학계가, 과학계가가 아니고 과학계도 굉장히 배타적이거든요. 제가 이런 이론을 펼쳐가지고 어떤 저널에 기고를 하면은 틀림없이 퇴짜 놓고 누군가가 그걸 가져갈 거예요. 저는 그걸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쓰려면은 사실은 배타적이지 않은데 국내 저널에부터 쓰는 게 맞을 거예요. 국내 저널에 내가 논문을 내면은 누가 뭐 그거를 배타하고 그렇지는 않을 거거든요. 저 좋은 저널에 내면은 분명히 좋은 내용인데 좋은 저널에 내면은 심사하는 사람들이 이쪽의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심사를 하고 그러면 분명히 퇴짜 놓고 자기네들이 가져갑니다. 세상 생리가 그런 것 같아요. 하여간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넘어가고요. 그 위치가 어디라는 건데, 하여간, 앞에 이 부분이고, 내가 발생할 때 보면은 이 부분이고, 다 발생하고 나면은 앞에 이 부분입니다. 뇌를 밑에서부터 위로 쳐다본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여기서 갈등을 감지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얘기를
어, 야, 이, 이 물을 이렇게 주면은, 이런 식으로 주면은, 이 쥐가 굉장히 행복감이 일어나겠죠. 그죠? 갈증이 해소되니까. 물을 이래 먹으면은 갈증이 해소되니까 행복감이 일어나겠죠. 도파민이 쫙 분비가 된단 말이에요. 쥐가 행복하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을 주사를 해버리면은 도파민이 안 나와요. 이것도 재밌죠. 그죠? 물을 직접 마셔야지 행복감을 느낀다. 물을 그냥 주입해버리면은 도파민이 나오지 않더라. 이런 얘기를 칼텍에 있는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에 있는 이 친구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름이 뭐였노? 일본 사람이거든요. 일본 사람. 저 위에 이 논문, 이 논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칼텍에서 그런 연구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 있네. 유키 오카라는, 아, 그 동경대학교에서 학위를 받고 바로 칼텍의 교수로 픽업돼 갑니다. 대단한 친구죠, 그죠? 동경대학교라는 수준이 서울대학교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서울대학교에서 아무리 잘해도 그런 논문을 아직까지 낼 수가 없고 칼텍에 못 픽업돼 갑니다. 일본의 과학 수준이 그만큼 우리에 비해 가지고는 높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칼텍이 이제 세계적인 대학교인데, 일본 교수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다른 데는 잘 모르겠고, 우리 생명과학 쪽에만 저는 보는데, 일본 교수들이 서너 명이 있어요. 한국 교수들 한 명도 없습니다. 중국 계통, 전체가 아마도 한 50명 정도 되는 교수가 생명과학과에 있을 텐데, 중국 계통은 열댓 명 됩니다. 더 될지도 몰라요. 인도 서너 명도 아마 넘을 거예요. 그만큼 어떤 그런 게 국력을 대변을 하는 거죠. 한국 사람들 한 명도 없습니다. 야, 중국 사람들은 대단해요. 중국 사람들은 어느 학회를 가도 발표하는 사람들의 3분의 1이 중국 사람입니다. 대단합니다. 일본 사람 한 명 정도 막 끼일까 말까 하고, 인도 사람들 한두 명 끼고, 유럽 사람들 서너 명 끼고, 미국 사람들 대부분이고,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들 끼는 거를 거의 못 봤습니다. 예, 의식. 근래 현대과학에서 하는 의식, 그다음에 십실찰나에서 의식, 대비해서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 슬라이드를 준비하는 과정에 이걸 준비를 하면서 아까 그 의식에 대한 이 논문을 읽었고, 이 논문을 읽음으로써 십칠찰나에서 전호식이라는 게 정체가 뭔지가 해결이 돼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음, 저도 이제 가르치면서 배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 경우의 세미나를 하면서,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그 과정 중에 제가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많이 배웁니다. 다양한 대상을, 청중이 다양하면은 다양할수록 또 여러 가지 자극이 많이 오고, 읽어야 되는 수준이나 레벨 이런 게 또, 달라지니까 그런 것들이 자극이 돼가지고, 저 자신이 굉장히 많이 지식이 풍부해지는 것 같아요. 이번에 이 강의를 하면서 이 부분은 정말로 값진 그런 소득인 것 같습니다. 예,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질문 있으시면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